예, 안녕하십니까. 고종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 저녁 2부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를 했죠. 지난주에는 이제 소영 씨가 인사를 했었는데, 옆에 소영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수영입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 2부는요. 네,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과 종목 상담 코너 도와줘요 리치맵, 그리고 내일자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인사 좀 나누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방송을 들어가 버리시네요. 네. 밖에 비 오나요? 보슬보슬 지금 오고 있어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 많이 온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요. 집중호우. 오늘 저녁부터 이제 장마 시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비 오는 날 진짜 나가기가 싫은데,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은 끝날 겁니다. 비는. 네.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좀 보였는데, 시청자분들 일부를 보셨던 분들은 시장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일부 시간에 수영 씨가 이제 지지난주 2주 전까지 이제 수영 씨 포트를 꾸리고자 하면서 대형사들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드렸었고, 네. 실제로 그 포트 안에서 좀 가장 빛났던 종목군들의 주인이 제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고정현 전문가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정현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정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네. 했던 내용 좀 복습하고 갈 건데요.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화이팅 넘치시죠? 저 원래 화이팅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 화이팅 넘쳐서 해야죠. 요즘 장도 안 좋은데. 그렇죠. 근데 힘을 내야죠. 시장은 시청자분들한테 1부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 씨도 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지수 관련 ETF잖아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 제 계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그 시장은 뭐 1부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대해서. 근데 시장 관점 자체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좀 초조해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보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난주에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제일 가장 기억나시는 게 뭔가요? 투자와 매매 개념이었죠. 그렇죠. 아주 이제 시세의 등락에, 그러니까 주식의 본질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꼭 중요하다. 손절 룰이라는 것도 3% 룰이나 4% 룰이나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원칙과 기준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손절이라는 건 지지선이 무너지면 하는 게 손절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을 간단하게 좀 하자면, 시세의 본질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고 아무리 안 좋은 뉴스, 악재가 나온다라고 해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없으면 시세의 가격은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투자와 매매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제 약간의 이제 단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와, 그리고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단기적인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 궁극적으로는 수렴한다라는 것이 주식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가시자라고 해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지난주에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전에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본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은 뭐 주지표가 있고 부주지표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차트에 요소가 있다라고 했고 뭐 그런 내용들인데요.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2부 기술적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수용 씨는 기술적 분석을 해보셨어요? 기술적 분석, 제 나름대로는 해봤죠. HTS를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예. 이평선도 보고 그렇죠. 보조지표도 몇 개 보고요. 네네. 뭐 자신만의 뭔가 뭐 기법 뭐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아유, 혹시? 제가 무슨 기법이 있겠어요. 여기저기 주워 들은 거 그냥 대충 뭐 밑에 거래량 보고 네네. 뭐 그러는 거죠. 뭐. 그래도 뭐 좋아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차트상에 어떤 모양새가 나오면 네.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모양새가 나오면 또 매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예전에는 막 흘러내리는 거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하향? 많이 내려온 거. 아니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 네. 예전엔 기술적 분석을 못 할 때는. 네. 근데 뭐 거의 지하 땅굴을 파던데요. 계속 흘러내려가는 것은 왜 좋아하셨나요? 그게 이제 거의 낙폭이 이제 거의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는 네. 그렇게 안 하고요. 네네. 요즘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쌍바닥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중바닥이나 쌍바닥.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이제 패턴의 일종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영 씨도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그림을 읽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데 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후에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 씨도 없고요, 저도 네. 없는 것이 타임머신입니다. 그러니까 음. 미래에 대한 100%의 정확도를 갖는 그런 분석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래서 화면에 좀 보시듯이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에 그 데이터들에 대한 확률과 통계를 내서 이후에도,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그랬으니까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중바닥 말씀하셨는데 항상 두 개의 저점이 나오게 되면 종목이 나가더라. 네. 이전에 역사적으로 많이 이러한 형태가 많이 보였다라고 하면 뭐 10번 중에 9번 정도는 이중바닥 형태가 잡히면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미래에도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100%다 맞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주가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요. 투자자들이 이제 나는 이 주식이, 그러니까 시장이나 종목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때 100%의 확신을 갖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예. 근데 네. 간혹 보면 네. 뭐 어떤 애널이나 뭐 이런 네. 분들이 이거는 얼마까지 확실히 갑니다. 뭐 이거는 뭐예요? 100%가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가능성을 논하는 거죠.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거죠. 가지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거쳐서 나는 시장이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미래에 갔다 와서 그것을 보고 이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갔다 온 줄 알았죠. 못 하고. 그래요? 네. 예. 말도 안 되죠, 제가. 네, 말도 안 되네요. 네, 비가 와서 그래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의 개념은요. 예. 과거의 자료,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예전에 빈번히 그랬으니까 이후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논하는 게 이제 기술적 그러니까 그 분석. 야구로 치면 타율을 말하는 거겠죠? 타율이 그렇죠. 높은. 그렇죠. 그죠? 타율이 좋은 사람이 예. 안타나 홈런을 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논하고자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고 예. 해석을 하는 의미 자체, 개념 네.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시청자분들 그냥 뭐 재무제표 놓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본적 분석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도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턴어라운드형, 네. 그렇죠? 예. 성장인데 추가적으로 성장을 그러니까
뭐 저성장을 하다가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하다가 고성장을 하는 이런 기점. 그래서 이런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그 도구들, 네. 예, 툴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은 캔들 차트라는 것을 참 익숙을 하실 텐데요. 네. 캔들 차트, 그러니까 시세, 가격의 변동과 거래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것을 도표화한 것을 통해서, 이거 이제 차트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 예,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프라고도 좀 많이 하죠. 예, 지금 보시는 게 이런 게 차트예요. 이평선도 있고 시세도 있고 밑에 거래량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 안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등락만 나타내는 가격의 변동 추이만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차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런 차트를 가지고 이제 통해 분석을 하는 것이고, 주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치,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에 궁극적으로는 수렴을 하나 가격 밴드를 형성하지만, 그러니까 가치에 의해서 변동은 있지만 수렴을 해 나가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주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차트를 보셨듯이 막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거래량도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에 수렴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뭐 유익하죠. 이런 걸 근데 알아야 되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요, 항상 이제 어떤 방송국에서 이 아카데미를 시작하든 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정말 당연한 내용들인데 자꾸 잊어먹으시니까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조금 오늘 강의에서도 이제 패턴이라는 것을 잠깐 이제 맛보기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한 패턴들이 형성이 되는 원리, 본질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뚜껑이 떨어졌네요. 네. 예. 뚜껑 열렸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제 캔들 차트의 주지표와 보조지표,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차트를 보셨잖아요. 앞에서 수용 씨도 네. 이평선과 각가지 보조지표로 본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뭐 MACD 그렇죠. 뭐 이런 거나 예. 이평선. 예. 그러니까 이평선도 보조지표예요. 네. 보조지표. 여기 이 차트 안에서 주지표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지표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이 캔들하고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있죠. 파란색, 예. 빨간색이 해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캔들하고 거래량이에요. 이게 이제 주지표입니다. 주지표 두 가지고, 앞에서 이제 회색하고 녹색하고 노란색 선이 있는 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지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뜻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지표입니다. 주지표를 보조하는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지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지표를 본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차트에 대한 이 시세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고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면서 이 밑에다가 보조지표를 상당히 좀 많이 깔아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 앞에서 이제 수용 씨도 말씀을 하셨듯이 네. 보시면요, 여기 지금 밑에 이제 하나씩 나오죠. 네. 이격. 슬로캐스틱도 있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보조지표예요. 이격도, 네. S락 해서 주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호를 주는 것이 보조지표들입니다. 주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보조지표가 먼저 신호를 주고 주지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후행적이다라는 거죠. 후행적. 그렇다라고 하면 주지표를 보고 정확한 판단, 그러니까 주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보조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템포가 늦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주식은. 예. 그렇죠. 때를 사야 된다. 네. 예, 식상한 얘기지만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을 사면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사기 전에 먼저 사서 남들이 살 만한 종목을 먼저 사는 게 관건인 거예요, 주식은 결국에.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주지표를 통해서 시장 해석을 하고 하는 사람을 보조지표를 통해서 시장 해석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라는 거죠. 템포가 항상 느리니까 후행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지표라는 것은 캔들이 아니고 캔들입니다. 앞에서 이제 시세 변동을 나타내는 캔들이라는 것하고 거래량이 주지표이고 보조지표라는 것은 정말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이제 이격도하고 에스락하고 이제 두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정말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평선도 포함해서 보조지표라고 한다. 근데 이 보조지표는 주지표를 통해서 시그널을 주는 게 보조지표다. 말 그대로 주지표를 보조하는 지표다라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내용이고요. 후행적이다. 이것도 그 내용이죠. 네. 그래서- 보조지표를 예. 꼭 알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 되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지표를 통해서 보조지표의 신호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주지표를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지표라는 애를 100%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라고 하면 보조지표는 볼 필요가 없죠. 아, 근데-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는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모자른 확률을 채워넣기 위해서 확률을 높 높이기 위해서 보는 게 이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실제로 차트를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를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고 나한테 맞는 보조지표를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격도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이용 많이 하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캔들이죠. 시세의 변동. 이 정도면은 이격도가 어느 정도 벌어졌겠구나라는 것을 이격도를 안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보조지표를 굳이 밑에다 깔아놓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도 처음에는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는데 계속 이제 종목이나 시장을 분석하시다가 보면 내가 밑에다 이제 참고하고자 밑에다 그 표시해 놓은 보조지표 중에 수많은 보조지표 중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보조지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중에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보조지표들은 하나씩 없애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캔들 차트를 보면서 캔들의 시세를 보면서 이거 좀 오를 것 같은데라고 해서 보조지표를 봤는데 보조지표는 매도 시그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확률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시세를 잘못 판단했는지 아니면 보조지표가 시그널이 잘못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무조건 많이 본다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보조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보조지표들은 공부를 하시되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과감히 삭제를 하시고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음. 다음 내용은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아주 개념만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패턴의 종류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패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솔깃하실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라는 건 참 단순합니다. 앞에서 이중바닥 형태라고 하는 것도 패턴의 한 종류고요. 이중바닥 형태라고 하는 것도 패턴의 한 종류고 다중바닥 형태도 있고 외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아주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시세는 항상 궁극적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해도 변동을 주잖아요. 위아래로 등락을 거치면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거나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거나 하면서 시세가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추세라는 건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지금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네. 상승 추세죠. 그렇죠. 상승 추세죠. 네. 근데 상승 추세에서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요. 자, 상승 추세에서 반락 형태가 들어오면서 이건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쪽이면 하락 추세. 네. 이렇게는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예. 근데 이 안에 패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중바닥이나 다중고점, 이중고점 이런 부분들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추세를 지금 앞에서 제가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칠판에다 좀 그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패턴이라는 것을 굳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주가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인데, 결국에는 패턴의 저점 안에서는 매수를 하고자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패턴의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고자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추세 안에 패턴이라는 게 전부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요.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나요? 아니에요. 네. 피카소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상승이죠. 네. 여기가 하락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거 뭔가요? 이거요? 예. 그림이 이상한가? 예. 헤드앤숄더 아닌가요? 그렇죠. 헤드앤숄더. 네. 어깨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머리잖아요. 네, 예, 예. 이게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죠. 그렇죠. 오른쪽 어깨죠. 그림이 제가 좀 이상한데요. 오른쪽 어깨죠. 네.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지금 나온 거고요. 네. 이중바닥 형태도 한번 보시면요. 이쪽 고점으로부터 저점을 만들어 놓고 고점을 만들고 여기가 이중바닥 형태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뒤집어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저점 부위에서 이중바닥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 패턴은 고점 부위에서 이중바닥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패턴들이 있는 것인데, 패턴이라는 것은 암기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제가 지금 이 그림에서 그려서 좀 보여드렸듯이 결국에는 시세의 변동 안에서 저점을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을 찾아내고자 패턴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워가지고 어느 정도 차트 안에서 꼭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결국에는 거래량이라는 것 조금 이따가 이제 할 겁니다. 거래량이라는 거 할 건데,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주식의 본질이라는 것에 입각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그러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거래량과 시세와 패턴을 같이 보는 건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옆으로 예를 들어서 기고 있는데 거래량이 또 감소를 했다더라. 그러면 이거를 패턴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고요. 네. 가격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데도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건 패턴이 아니라 거래량 점차 감소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은 파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파는 네.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서 횡보를 하는데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시장 소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 소외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반등에 대한 지금 이미 하락을 한 상태에 있는 종목이니까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칠 때쯤이면 팔 사람들은 다 팔았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결국에는 다중바닥 형태가 이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패턴 중에 하나인 다중바닥 형태가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패턴들을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세와 거래량에 대한 해석만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이 추세라는 것도 결국에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알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좀 너무 멀리 가나요?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예. 그러니까 칠판만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 그 시세의 본질, 그러니까 예. 가격의 변동과 거래량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패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헤드앤숄더다 지금 여기 많잖아요. 예. 다중천전형, 이중천전형, 뭐 외고점, 외저점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저 역시도요. 어떻게 보면 이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자 하면서 그 관점 자체를 이 본질에 대한, 결국에는 이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급등 형태의 종목군들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고, 응? 그 뭡니까 급등 후 이후엔 거래량이 왜 터지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으로 본질 베이스로 좀 찾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이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건데, 고점 부위에서 물량이 안 터지던 거래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거래 수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많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밑에서 거래량이 작았는데 올라와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밑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지 않고 있다가 올라왔으니까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헤드앤숄더나 뭐 청전형이나 삼각형 형태, 뭐 대칭 삼각형, 펜던트형, 깃발형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름 자체를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펜던트형이다라고 해서 이게 깃발 형태라고 해서 플래그 형태라고 해서 네. 뭐 책에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깃발 형태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주는 것인데 이걸 깃발 형태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깃발 형태가 이게 깃발 형태다라고 해서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주는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세에 대한 변동과 거래를 알고 나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구나 시장이.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실제로 이런 패턴 형태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수영 씨 좀 많이 덥지 않나요? 네. 덥어요. 아, 저만 더운 줄 알았어요. 그래요? 땀 많이 나시네요. 네. 예. 아, 오늘 저 스튜디오가 좀 많이 덥네요. 그러니까요. 예, 밖에 비 와서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예. 예. 후덥지근하네요. 예. 예. 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아까 것만 해요. 깔끔한가요 정말? 예. 그래서 그 패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이름 가지고 외우실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 다음 시간에 기본적 분석을 하고 실제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나하나씩 패턴 형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예, 제가 이런 형태로 나눠 가지고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중천정형이기 때문에 고점이 잡힙니다라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다중천정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다중천정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중천정형이라고 해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점이 자꾸 여기서 동일한 가격대에 잡힌다라는 것은 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욱하고 사다가도 어느 특정한 가격대에 오면 매수를 멈추거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고점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패턴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고자 하지 마십시오, 시청자분들. 이해가 필요한 거죠. 외우는 그렇죠.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주식의 본질을 알고 간다라고 하면 굳이 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정말 많거든요. 이런 형태가 네. 패턴이고 뭐 캔들 하나 모양새 하나씩 두고도 얘기 참 많잖아요. 맞아요. 도지 형태도 있고요. 또 묶어서도 있던데요. 뭐 망치 샛별형. 형태도 그렇죠. 망치 예. 형태도 있고 뭐 삼봉형이라고 해서 예. 양봉 세 개 뭉치면 매수 신호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온다. 상승 장악형. 그렇죠, 뭐 그렇죠. 초반에 예. 공부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승률이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삼봉 형태가 나오고 나서 음봉이 길게 떨어지면 하락 장악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하락 장악형이기 때문에 시세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개의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던 주가가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 수반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거를 시장에서는 하락 장악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3일 동안 오르던 주가가 음봉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실렸다라는 것은 가격의 상승 압력을 불어넣던 매수세가 매도세로 변하면서 가격이 다운이 되고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고 많이 샀다라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오르는 주식은 거래량이 감소해야 많이 오르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약간 좀 심화된 내용이기는 한데 차트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분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아차예요. 수영 씨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수영 씨 자동차 매매해 본 적 있으세요? 현대 기아차? 2008년 이후에요. 네. 아니 살려다가 못 산 적은 있어요.
왜 못 사셨어요? 너무 밑에다 올라서? 받쳐놨죠. 아, 너무 올라서 네. 가격을 안 줬군요. 그러니까. 예. 제가 살 가격이 안 오던데요. 음, 네. 제가 그러니까 10,000원인가 살라고 했었거든요. 만 원이면 2009년도 후반이겠네요. 예. 이 자리인데 이 자리. 예. 아쉽게 했어요. 아니. 자, 보세요. 시청자분들. 이게 지금 기아차의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 무섭게 올랐죠? 네. 예, 최저점이 2008년 11월 달에 5,700원이에요. 5,700원인데 지금 8만 원. 오늘 종가 73,000원입니다. 네. 참 많이 올랐잖아요. 보세요.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게요. 그 시청자분들이나 수용 씨도 이제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서적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서적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오르는 종목이 정말 강한 종목이다. 시장의 인기를 끄는. 시장의 인기를 끄면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네. 가격도 그에 따라서 상승한다. 음. 이게 일반적인 암기식 공부입니다. 암기식 공부. 근데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식의 본질로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주가가 계속 올라요. 예. 근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감소하고 있네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거래가 감소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왜 감소하냐고요? 네. 안 파는 거죠. 그렇죠. 예. 더 오른다 이거죠. 이거 그 지난 타 방송국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수영 씨 저하고. 기억하세요, 예, 이거? 기억하죠. 예. 예. 자, 어제도 배운 것 같아요. 어제요? 큰 손들이 안 판다. 뭐 이거. 그 내용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르죠. 매집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시청자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배우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예. 상승하는 종목이 견고하게 크게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아차의 주가를 보면 최바닥일 때 거래 수반이 가장 많아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거래량은 계속 감소를 합니다. 지난 시간하고 앞에서 오늘 강의 시간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본질이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건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기아차라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주식 수도 한정이 돼 있어요. 거기다 이제 프리미엄을 매기는 거라고 했죠. 시장 네. 참가자들이 프리미엄을 계속 매기면서 예. 그 희소 가치를 계속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파는 사람이 없거나 네.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만큼 사고 팔았던 기아차인데 또 예전에는 또 이만큼 주고 사고 팔았던 이 기아차인데 지금은 이만큼도 사고 팔고를 안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아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다가 내놓지를 않다거나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근데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데 주가는 오르고 있잖아요. 네. 파는 사람이 없는 거죠. 파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 유통되고 있는 적은 주식수를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사고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 거고요. 밑에서 그 5,000원대, 그 10,000원대 외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네.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투자자들입니다. 똑같은 투자자들이에요. 네. 걔네들도 10,000원대에 샀든 몇천 원대에 샀든 10,000원대에 샀든 2만 원에 샀든 3만 원에 샀든 4만 원에 샀든 사놓고 지금 내놓지를 않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보유한 주식을 기아차 같은 종목군, 기아차의 차트 해석을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네.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 번 산 사람이 시장에 팔고다 내놓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작은 주식수를 가지고 네. 작은 거래량을 가지고가 작은 주식수를 가지고와 똑같습니다. 작은 주식수를 가지고 서로 사고자 하다 보니까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고요. 이게 일반적인 차트의 해석이에요. 거래량이 증가해야만 주가는 오른다. 이게 해석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역사적인 이전 데이터잖아요. 네. 이후에 예.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거래가 예. 자,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줄었는데 예.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섰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다고요? 예. 매도 신호인가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시청자분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왜 늘어났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한 번 산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지 않다 보니까 작은 유통 주식수를 가지고 유통 주식수를 가지고 서로 사고자 하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고 거래량 감소하는 거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간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더 가려면 거래는 더욱더 감소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죠. 더욱더 감소한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금 한 발 더 나아간 것인데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요. 그러면 거래량이 언제까지나 감소할 수는 없지 않냐. 하루에 한 주도 거래가 안 될 수는 없지 않냐. 예. 하루에 한 주도 거래가 안 될 정도가 되면 살 사람들은 다 산 겁니다. 팔 사람들밖에 안 남은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제가 기아차를 지금 기아차라는 종목을 분석해 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차트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중 고점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점이 높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시세의 변동, 가격 추이와 거래량을 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전망 좋은 종목이 있습니까? 이런 예. 거 비슷한? 이따 그러니까- 얘기해 드릴. 그렇죠. 홈런주 할 때 좀 그때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제가 너무 급했죠? 네, 좀 많이 서두르셨네요. 제가 일단 그 일부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다시 꺼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내용은요. 오늘 제가 좀 많이 더워서요, 시청자분들. 자, 시세와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이제 캔들의 주가 추이를 보셨죠. 그리고 밑에 이제 거래량을 보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시즌 1이에요. 시즌 1. 4월달, 5월달, 지난달 6월달까지 3개월 동안 화요일 2부 시간에서 아주 이거는 개념, 기초, 초심자가 꼭 알고 가야 되는 아카데미입니다. 강의입니다라고 해서 3달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거 오늘 하루 동안 이 내용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수용 씨가 생각하시기에는요. 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사고 팔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근데 쉽습니다. 사람이 사고 파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보통 네. 차트 해석을 하실 때 가격의 변동 추이를 먼저 보신다고요. 네. 가격의 변동. 얘가 지금 오르고 있나 내리고 있나, 얼마나 많이 내려왔냐, 네. 얼마나 많이 올랐냐, 이런 것을 먼저 해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수용 씨가 답변을 해주셨듯이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게 우선입니다. 캔들, 시세, 주가의 이동, 변동과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둘 중에 우선시 되는 것은 가격의 결정이 아니라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사고 팔고를 얼마나 하고 있냐를 나타내주는 주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는 거래량이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을 부여하는 실체가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가 이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고 팔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래량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거래량이 움직이고 나서 변동이 되는 게 주가예요. 주가. 네. 이게 약간 좀 혼돈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돈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합니다. 주지표가 두 가지인데도 먼저 선행하는 게 있고 후행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시청자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시세의 변동과 거래량을 해석하실 때는 얘가 선행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행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동행. 뭐 하나 뒤처지는 거 앞서는 거 없이 동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의 변동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맞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수용 씨가 한 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시가총액 한 400억짜리 종목을 사고자 합니다. 수용 씨가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사면 오르겠죠. 그렇죠. 100억이면.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것은 동시에 주가의 변동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동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주가가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같이 따라 올라오는 게 주가잖아요. 네. 근데 해석을 하실 때는 동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팔기 때문에 주가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주가는 선행한다. 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개념도 시청자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요.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왜요? 앞에서 스태프분이 몇 분 남았어요 하는데, 예, 지금 강의 내용을 지금 까먹었습니다. 그거 보느라고. 예,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주식 수는 한정돼 있어요, 시청자분들. 매일같이 찍어가지고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기아차의 주가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한정되어 있는 주식 수 거래가 지금 100만 주가 되고 있는데 한 3, 4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50만 주는 보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내놓질 않기 때문에 나머지 50만 주만 가지고 프리미엄을 계속 붙이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쪽에서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A라는 종목이 10만 주 거래되던 A라는 종목이 갑자기 100만 주 거래량이 늘어나요. A라는 종목에 관심이 없던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유입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거래량 증가는 관심의 증가다라는 것이 그러한 뜻이고요. 내일장 홈런주 바로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내일장 홈런주 홈런주? 바로 들어가고요. 아니요. 예. 우리는 또 네. 도와줘요 리치맵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네. 맞네요.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테스트 종목 좀 진단을 해보시죠. 예. 테스트 해야 되나요? 네. 간략하게 테스트 해주세요. 패턴이라는 것 중에요. 네. 패턴이라는 것 중에 패턴이라는 것을 네. 잠깐만요. 패턴이라는 거 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았어요. 예. 제가 아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네. 패턴이라는 것을 모든 패턴이 한 그림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삼각형태 그렸었잖아요. 네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추세라는 겁니다. 네, 추세. 예. 제가 답변을 지금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았으면 강의를 더 들었을 텐데 말이죠. 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듣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전문가분의 그 노하우를 배워보고 종목 상담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요 리치맵인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해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도와줘요 리치맵. 오늘 들어온 고민들 해결에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은 울산에 사시는 50대 후반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용 씨. 저는 울산에 사는 50대 후반의 개인 투자자입니다. 제가 도와줘요 리치맵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자꾸만 떨어지는 제 종목 때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큐로컴인데요. 6월 중에 매수한 이후로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말 그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사연을 보내신 시청자분하고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꾸만 떨어져서 속상하셨겠어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3,480원요. 3,48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5% 정도 됩니다. 15%요? 네, 예. 오늘 마이너스 2.44% 하락해서 3,200원의 종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짚어드릴까요? 이게, 매수가까지, 전번에 어저께가 아랫게, 네. 6일날 매수가까지 왔었는데, 네, 이걸 아랫개가 한번- 그저께죠? 예, 그저께, 예, 7월 그저께. 6일인가? 네. 그래, 왔는데, 그거를 하니까, 한번 제가 이거 상담을 하니까 5,000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5,000원. 네. 목표가를 5,000원을 정해주더라고요. 누가요? 다른 분이요? 예. 예. 그래서 좀 가지고 있었더만, 좀 올라가길래 좀 가지고 있었더만 또 내려가네. 예, 알겠습니다. 네, 큐로컴. 고정현 전문가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엊그제 상담하셨는데 다시 전화 주신 거예요? 아니, 상담한 지는 좀 됐습니다. 네, 6월 달에 했었는데, 예, 그때 5,000원까지 간다고, 목표가가 5,000원이라고 그러길래, 예. 그래 또 예, 내려가더만은 며칠간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지금 매수가가 3,500원 정도인 거 맞으세요? 3,480원. 예. 예. 5,000원까지 보지 마시고요. 예. 5,000원까지 보지 마시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 조금 음봉 내려주면서 거래량도 좀 줄여줬는데 예. 지난주에 고점 3,500원 부근은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는데 5,000원까지가 아니라 4,000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4,000원이에요? 얘는 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큐로컴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대시세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진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는 엔지는 아세요? 큐로컴이라는 종목이요? 예. 에이즈. 그렇죠. 예. 에이즈 백신을 만드는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얘가 백신 개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얘는 이전 3년 동안 매출액 100억 정도의 계속 순이익을 적자로 까먹고 있는 애예요. 그런 애가 지금 그런 종목을 지금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도 좀 무리감이 있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시청자분이 아시는 그 에이즈 백신 개발 관련해서는요. 이미 작년 12월 달에 2,500원 정도의 주가가 7,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세를 한번 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바닥 찍고 조금 올라온다라고 해서 얘가 다시 올라가는구나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바로 수익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지 마시라고요. 끌고 가시다 보면 오늘 3,200원이지만 2,000원대도 다시 볼 수 있어요, 종목. 그러니까 지금 적정 가치를 논하자라고 한다면 1,000원을 줘도
많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테마성 흐름을 끼고 단기적인 등락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면 바로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예.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제가 4,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 3,800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면 예. 현금화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챙겨주셔야 되고요. 예, 예. 지금 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양봉 좀 튀어나온 상태에서 어제 오늘 사이에 음봉을 주는 이유는 시장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예. 이쪽 이제 직전 고점 있죠. 6월 달에 이제 가로막혔던 고점. 거기서 예.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얘는 시장 내린다고 같이 내리는 종목 아니고요. 시장 예. 오른다고 같이 오르는 종목 아니에요. 예. 예, 그거 좀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되고 시장 전망 좋다라고 해서 얘 그냥 가져가 보자 이거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어제 오늘 사이에 조정 주면서 거래도 좀 줄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에서 이제 그 강의 내용 좀 보셨어요? 이해하기 좀 쉬우시던가요? 아니요. 좀 어려우셨죠? 예. 제가 예. 초보라서 좀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예, 예.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양봉이 있었다라는 것은 시세가 이틀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근데 거래량이 증가를 했잖아요. 예, 예.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어제 오늘 사이에 내리면서는 거래량이 감소를 했어요. 예. 그럼 뭔가요?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오를 때보다 파는 사람 그렇죠. 파는 사람이 약한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 내린 거잖아요. 예, 예. 파는 사람이 약한 상태였다라는 것은 보유한 사람의 부분적인 일부의 보유한 사람들만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걔네들이 단타 치는 애들입니다. 네. 어제 오늘 흘러내렸던 것이 단기 매매로 붙었던 애들이 빠져나오는 거고요. 그 물량이 어제 오늘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양봉이 나오면 3,500원은 돌파가 되면서 네. 그 정고점 돌파를 이뤄낼 것인데 지금 보시면 3,800원 정도 구간 안에서는 자, 3,800원 구간 안에서는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지지받았던 구간이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시간을 소비해줬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매물대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는 부딪힙니다 또. 예. 바로 돌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한번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3,800원까지 갈 때까지는 얼마나 정도 걸리겠어요? 금방 가요, 금방. 이런 종목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예, 예. 시장 따라서 가는 종목 아니고요. 예, 예. 시장이 오른다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오르는 종목 아닙니다. 얘는 오히려 예. 하한가도 맞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 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트 예, 예. 방금 전에 좀 보셨듯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줬잖아요. 예, 예. 사는 사람이 지금 붙은 거예요. 붙은 상태에서 어제 오늘 거래량 감소하면서 음봉을 주면서 단타 물량은 지금 소화를 시킨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추가 상승은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아, 예.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해도 3,8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현금화를 예.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예, 아니, 저는 예, 왜 그러냐면, 3,800원거리가 너무 오래 걸리면은, 네. 조금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할까 싶어서, 그래, 한번 좀 묻고 지금 싶네. 3,480원 단가에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없어요. 적어도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고요. 예, 예. 손절선은 제가 그래도 얘는 개별주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이 없는 부실주의이기 때문에 예, 예. 손절선은 그냥 간단하게 좀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예. 지난 목요일에 지금 치고 올라왔던 가격대가 2,900원 단가거든요. 예. 2,900원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 예. 한 3,020원 정도 손절선 잡으시고 예. 거기까지 반락을 주면서 세게 내려올 가능성이 오히려 적습니다. 올라갈 예. 가능성보다. 그러니까 예. 3,020원 정도로 손절 잡으시고 3,8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현금화를 좀 해주시면 돼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궁금한 거 다 해결되셨어요? 예, 예.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예, 예.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큐로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전기입니다. 1,02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40%입니다. 3월 초에 매수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화전기. 네, 오늘 773원에 끝났네요. 773원에 끝났는데 아까 그 고정현 전문가 강의한 내용 있잖아요. 네. 네. 밑으로 내려와서 거래도 없고 가격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예, 박스권에 있는. 예.
아까 그 강의한 내용대로 예. 거의 뭐 거래량 감소, 네, 맞습니다. 가격 등락 없는 그런 형태네요. 이거는 지금 전화 연결 안 하는 거죠? 네네. 예, 제가요, 시청자분들, 그 앞에서 이제 했던 큐로컴 시청자분이 아직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강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이제 기아차 그 전에 직전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 안에서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바닥을 쳤을 때는 파는 사람들이 다 팔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반등에 대한 모색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큐로컴입니다. 큐로컴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진단했던 종목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큐로컴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한번 대시세를 주고요. 보세요, 소영 씨. 네. 계속 주가가 흘러내려오잖아요. 예, 예. 흘러내려오는데 거래량의 추이도 한번 보세요. 계속 줄네요. 계속 줄어가죠.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이게 거래량이 좀 줄어간다라는 게 한눈에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거래량 채바닥 아니냐. 예? 하루 일중의 거래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2,000원 가격선에서 주가가 등락할 때 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완전히 바닥입니다. 툭툭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거래량도 그런 거래량마저도 없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들어갈 때는 거래가 살짝 실려요. 예? 지금 현재 위치도 한번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살짝 실렸죠. 이게 지금 거래량이 아직도 바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쪽에서 거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거래량이 죽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눈에 보이시죠? 바로 아까 네. 거래량이 여기예요. 바닥 2,000원대. 네. 눈에 띄게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눈에 띄게. 그리고 지금 여기도 거래 바닥을 한번 준 상태에서 양봉을 주는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음봉 주는데 거래가 급하게 감소를 했죠. 산 사람들이 아직 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의 물량이 빠져나오면서 가격 조정 눌림목 숨고르기를 준 것이고 거래가 그만큼 감소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화전기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이화전기는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이화전기 1,02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1,020원이요. 네. 3월 초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이화전기도 지금 유사한 패턴인데요. 그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이제 시세를 한번 주고 등락을 좀 거치다가 좀 흘러내려온 상태입니다. 얘는 네. 지금 거래가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갭상승이 좀 진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확대를 해서 좀 보게 되면 어제입니다. 어제 거래량이 좀 섰고 갭상승이 좀 나온 상태에서 도지 형태로 마감이 됐잖아요. 가격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오늘 그 가격대로 좀 지켜주면서 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얘는 승부를 걸려면 내일 걸어야 돼요. 그 시청자분의 1,000원 단가 진단은 조금 미루고 종목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켜준 가격대 그리고 오늘도 가격대를 똑같이 지켜줬는데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갭상승이 나와서 가격이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파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음봉으로 밀려버리죠. 근데 얘는 음봉으로 밀려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마감이 됐고요.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초권을 지켜주는 데서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누르려는 힘이 일정 수준 있었어도 받쳐주는 힘도 대등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밀리지 않고 시초권에서 마감을 한 겁니다. 어제 가격에서 보합선에서 오늘 마감이 됐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어요. 어제보다는 누르려는 매도세 압력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입니다. 내일 모레 하루 이틀이에요. 하루 이틀 사이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얘는. 그래서 일단은 종목 진단으로 좀 돌아가서요. 지금 어제 갭상승 나온 상태에서 773원의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는 흐름상에서 양봉이 한번 더 튀어나오게 될 텐데 양봉이 한번 더 튀어나오게 되면 한 870원입니다. 직전에
예, 직전에 매물벽이거든요. 얘도 앞에서 이제 종목 큐로컴 하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급등 이후에 저점 잡아준 시간 소비하면서 매물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면 이걸 돌파해내려면 상한가로 점 상한가로 날리거나 돌파하려면 지지부진하게 시간 소비를 하고 나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70원 정도, 88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 한번 끊어주시는 겁니다. 매수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끌고 다니지 마시고 880원 정도로 현금화를 해주시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화 전기 880원 정도에서는 매도 의견, 네,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에스입니다. 매수가는 5,300원이시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코디에스 오늘 마이너스 3.60% 하락을 해서 5,090원에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코디에스 보니까 어제 거래가 네. 엄청났어요. 그러네요. 네, 무슨 일 있었나요, 코디에스? 글쎄요, 뉴스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얘는 어제 코디에스는 이제 LCD 장비 부품주인데 네. 이건 그렇게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종목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제 뉴스가 없네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상승이 나왔는데 그 요즘에 이제 중형주들입니다. 반도체 장비나 네. 그 전기전자의 부품, 설비 애들 그런 애들이 밑바닥에서 가만히 있다가도 한 번씩 거래 늘어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는 괜찮습니다. 회사는 좀 괜찮은데요. 회사는 괜찮더라고 하더라도 얘를 계속 그 큰 시각상에서 긴 호흡상에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성장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성장에 대한 얘기. 근데 얘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부품 장비 설비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모두 다 성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LCD 관련된 장비 부품 애들이 못 오르는 이유는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 말고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밸류에이션을 지닌 상태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품 장비 중형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걔네들이 여지껏 지금까지도 수급을 못 받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전기전자의 대형사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정이 연속되고 있죠. 그리고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전자그룹향 중형주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전방의 대형사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전방업체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후방업체들이 먼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완성차가 가야 부품업종이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얘는 매수가가 얼마라고 했죠? 네. 5,300원입니다. 5,300원이요. 비중은 15%요. 일단은 어제 상한가까지 장중에 이제 도달했다가 오늘 3.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예. 그 추격 매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얘는 어제 이제 그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린 게 문제입니다. 예. 다시 올라가려면 그 어제 이제 쌓아놨던 매물벽들 다 돌파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겨운 거고요.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고점으로부터 15% 이상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분간 흐름상에서 그러니까 단기 장중 흐름상에서 반등세가 잠깐 연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시초가인 5,300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빠르게 끊어내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디에스라는 종목이 또 다른 특별한 재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LCD 부품 장비로서는 얘 말고도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목에 연연하실 필요 없고요. 5,300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면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코디에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5,300원 매수가까지 오면 빨리 끊어주라는, 네, 매도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상 도와줘요 리치맵 종목 상담 모두 마치고요.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네, 고정현 전문가님, 예. 이 시간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일부 시간대에 제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예,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힘이 갑자기 좀 빠졌죠. 너무 덥네요, 진짜. 네. 소연 씨. LG인데요. LG 네. 지주사. 아까도 이제 1부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네. LG전자와 LG화학의 보유 지분의 시가총액 가치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시가총액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LG 지주사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수용 씨가 저를 평가할 때요. 네. 저 사람은 4천만 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가진 차값만 해도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LG 지주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가치가 얘가 가지고 있는 LG전자와 LG화학의 지분 가치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 메리트는 이거 한마디로는 모두 다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업종의 다른 지주사들보다도 더욱더 매력적인 가격 메리트를 지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죠.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잡아낼 수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올라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모멘텀을 좀 짚어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회사들이에요. 다 자회사들인데 첫 번째로 LG전자 연결고리상의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전망 자체도 이번 2분기입니다. 2분기 월 말에 발표가 될 텐데 이번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개선이 될 것이다. 근데 급격한 개선이 아닙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느리지만 개선은 될 수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 정도만 잡고 가시면 되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주라고 하면 일부 때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5월 조정 이후에 가격 레벨이 저점 부위부터 가장 높아진 업종군이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의 대장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제 카프로하고 호남석유 제가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번 2분기 발표되는 실적이 저점으로 해서 3분기에는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LG 지주사의 주가 추이도 지금 현재로서는 연결고리상의 매출 비중이 제일 큰 LG전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LG화학의 주가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지주사 같은 경우도 잠시 후에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겠지만 살짝 뛰어오른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의 지금 위치도 그렇죠. 지난주에 조정을 주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과 동조화가 상당히 좀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부 시간에 투자 전략에 대한 시장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핵심은요, 시청자분들. 이번 옵션 만기 때 프로그램 매수 우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수급 주체는 코스닥의 개별주들, 소형주들 건드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대형사들,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다루는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우량주들만 다루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매수 매도를 그 안에서만 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호남석유나 카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프로는 약간 프로그램 소금은 덜 받는다라고 해도 호남석유나 LG 같은 경우는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LG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이 유입이 되면 얘네들은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밀려 올라가요. 바스켓을 채워야 되는 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LG 화학하고 LG 전자에 대한 실적 모멘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으로서는 LG 지주사로서는 가장 큰 이후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LG 실트론 관련해서 상장 추진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아직 이제 공식화된 것은 아닌데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LG 실트론이 상장이 될 경우에는 약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되는 지분배 평가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연결고리상이 또 실적으로 잡히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도 저렴한데 더욱더 많이 저렴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좀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반등이 들어가면서 얘도 같이 시장 반등이 들어가면서 같이 반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오늘 사이에 같이 내려준 겁니다. 이게 다고요. 시장 따라서 얘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 구간 자체도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시장이 거래량 부재로 인한 힘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흐름으로만 정리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대형사들이 지금 내리는 것은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수세,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장을 약간 좀 끌어올렸던 그 매수세마저도 이번 주 들어서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물량만 내놓게 돼도 시세가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 웬만한 이제 호남석유나 카프로,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지금 바닥 구간에서 등락거 친다라고 해서 심각하게 다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LG 지주는 일부 때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바와 같이 52,000원 정도의 손절선을 잡으시고 이후에 시장 반등과 함께 같이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 될 것이고요. 1차 목표가는 한 66,000원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됩니다. 66,000원 올라와도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버티시면 돼요. 응? 그렇게 좀 정리를 하죠. 네, 고정현 전문가의 홈런주 LG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홈런주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시간이요. 네, 고정현 전문가의 방송은 어떻게 들을 수 있죠? 네. 장중에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리치맵 사이트 안에서 이제 온라인 방송을 합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이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제가 음성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니터 화면으로 이런 차트 화면을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고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제 모니터의 화면을 보시면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건데요. 리치맵 사이트 안으로 입장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제가 이제 주 1회 정도 온라인에서 공개 강연회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용 씨도 제 강연회 좀 들어보셨죠? 온라인에서 하는. 네, 가끔씩 들어가죠, 제가. 근데 TV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점잖은 편이 안 돼서 온라인상에서 할 때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막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 방송이라는 매체가 심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못 드리는,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까지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치맵 사이트는 수용 씨가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제가 안내를 해드리죠. 밑에 자막들이 쫙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가고 있나요? 그럼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치맵.co.kr이죠. 시청자 퀴즈 먼저 한번 내주시죠. 고정현 작가님. 1부 때도 제가 이 퀴즈를 냈는데요. 제가 이제 퀴즈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진행하는 미녀 MC랍니다. 마녀가 아니고요. 마녀인가요? 미녀 MC는 미녀군요. 미녀 MC는 누구일까요? 라는 거고요.
보기 보시면요, 시청자분들 누군지는 아실 것 같은데 네. 한 사람 좀 튀는 사람 있잖아요. 한 글자 많은 사람 이름. 네. 예. 김계답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네. 1번 김태희. 네. 2번 송혜교, 3번 최애리나, 4번 전지현입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요. 네, 리치맵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퀴즈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정답을 선택한 후에 정답 확인까지 꼭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권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꼭 리치맵을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신 고정현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 온라인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VIP 회원 가입자 대상으로 홍삼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리치맵 고객감사 홍삼 이벤트는요. VIP 회원 가입 고객감사 홍삼 이벤트로요. 원금 회복과 건강을 네, 일자는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네, 이벤트 내용은 VIP 신규 가입 회원, 기존 회원 중에 3개월 이상 네, 연장 가입 회원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을 합니다. 선착순 100명 마감 시에는요, 이벤트가 종료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40만 원 상당 홍삼정 엑기스 100개. 네, 주식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